네, 안녕하세요. 슈퍼땅콩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어요. 지금은 2018년도 6월 7일 점점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6월인데도 벌써 폭염주의보가 며칠 내렸어요. 저는 어제 국악 한마당 그 녹화가 있어서 그 남해 경상남도 사천에 다녀왔는데요. 그 사천 남해대교 그 사천대교 공원에서 야외 특설 무대에서 국악 한마당 녹화했었고 그 국내 최장 길이의 케이블카가 올해 이제 사천에 생겼는데 와 진짜 멋지더라고요. 진짜 멋지고 또 그 남해 바다는 제가 정말 처음 갔다 왔는데요. 남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독일 마을도 갔다 왔거든요. 제가 방송은 정말 많이 하고 이 전라북도는 정말 많이 다니는데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여행을 사실 정작 많이 못 다녀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족 여행으로 다녔는데 남해 정말 좋더라고요. 네, 남해 쪽에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사는 지역 너무 좋고요. 역시 내가 좀 익숙했던 이런 곳을 떠나서 좀 낯선 곳,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분위기와 그런 풍경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해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쪽 서해 바다 괜찮아요. 가도 가도 끝은 없는 깊은 물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네. 매우 좋은 곳이 있습니다. 변산반도. 네. 한번 놀러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또 강의 들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고요. 아직은 광고가 붙고 있지 않지만 광고가 붙기 시작하면 스킵 버튼 누르지 마시고 5초, 10초 더 투자해서 광고도 봐 주시면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도움도 되고요.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또 유튜버들이 더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그 이전에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우리가 삶에서 화가 많이 나잖아요. 결국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건데,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적절하고 원활한 그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화라는 감정은 매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는 내가 무언가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화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기대하던 결말과 다르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음 좀 안 좋게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화라는 감정,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고, 이러한 그 나를 방어 기제하려는 또 하나의 그 심리학적인 것들로 통해서 이제 화라는 감정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상사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커피 심부름을 시켰는데 어 시 내가 커피 심부름을 시킨 지 30분이 돼도 안 오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자,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왠지 처음에 '왜 안 올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왠지 내가 굉장히 무능력하게 생각이 들고 무시당한 것 같은 이런 불안한 감정이 결국 이제 화가 되어서 이제 나한테 미치게 되는 건데요. 화는 자기가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화가 났을 때 그냥 그 감정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것을 당해서 상대에게 푸는 것도 결국은 또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감정적으로 여러분 이제 대하면 굉장히 이제 좀 언짢아질 수가 있고, 굉장히 그 의사소통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화를 내냐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대놓고 화를 내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참으면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업무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무시당하고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선에서 되게 막 그 복잡한 굉장히 그 불안한 감정이 들었을 때 일단 대놓고 화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또 좋게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게 약간 좀 한국 사회에서 좀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 이게 그냥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둥글게 둥글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참고 가고 그냥 이해하고 가고 사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늘 그러면 좋잖아요. 늘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됐을 때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화가 터지는 날이 있다고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사실 작은 일인데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 화를 가라앉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특히나 그 음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 그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고 묻지마 폭력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갑자기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좀 그 관계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좀 격하게 폭행을 하거나 자기의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말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화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맞서 싸워야 되는 사실 감정 중에 하나가 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화가 이제 한 3단계 정도로 이제 화의 단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왠지 조금 불쾌한, 좀 노엽고, 음, 좀 노여운 조금 좀 가벼운 노여움. 진짜 뭐야. 뭐 이런 게 이제 1단계라면 이런 노여움이 시작이 돼서 짜증이 나는 이제 중간 단계가 있고요. 완전히 화가 치미는 노여움. 음. 완전히 강한 노여움으로 발전하는 이제 3단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화가 쌓이는 장소는 이제 화가 이제 마음에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가 마치 비유로 들자면 풍선과 같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작았던 이 풍선이 자꾸자꾸 이 단계가 강한 단계로 올라가면서 그 강한 단계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갑자기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것과 같거든요, 이 화라는 감정이.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이 풍선이 정말 터지듯이 남에게 화를 터뜨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그 자기 주장이나 자기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서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 이제 사람들과 이제 지금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화가 났을 때 이 사람과 대화나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해서 화를 풀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랄지, 어차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오겠지만 이것을 풀 수 있는 것도 사회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이거를 화나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인제 사람들은 혼자 이제 뭐 외자녀로 커서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서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굉장히 그 미디어 1인 미디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방송도 그렇지만 이제 혼자서 볼 수 있는 내 안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굳이 내가 사람하고 만나지 않더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관계를 맺었을 때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되는지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주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이게 어떤 불안과 어떤 그 불만이 쌓였을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못하고 그 화나 그 불안을 계속해서 내재시켜 놓으면서 갑자기 어느 날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고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그게 이제 화로
예, 터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라는 감정과 맞서서 우리가 인제 스트레스를 좀 줄이려면 이런 강한 노여움으로 발전하기 전에 적당히 내가 인제 적당히 보세요. 풍선이 터지지 않으려면 내가 그 자꾸 이렇게 커지는 이 풍선의 바람을 한 번씩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적절하게 화도 낼 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감정으로 또 다른 무엇으로 또 다른 어떤 도구로 이 풍선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화를 조금씩 조금씩 내보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게 인제 폭발을 할지 인제 이걸 모르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결국 인제 이런 화가 내가 굉장히 풀지 못하는 내가 내 풍선 안에 갇혀 있는 이 화를 내가 밖으로 빼내지 못하는 게 이제 결국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여자와 남자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나게 운동을 하거나 또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뭐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푼다. 어떻게 하는 사람들 뭐 책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를 먹고 뭐 스트레스를 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또 성별에 따라서도 스트레스를 해소법이 큰 차이가 나는데 특히 여자는 그 남자하고는 달리 이 대화, 말 네. 제가 인제 또 스피치 코칭을 하잖아요. 여자는 남자보다 이 말을 하는 것, 이 대화를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구로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큰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어 이상의 말을 막 내뱉어 줘야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막 억압받았던 거 막 불만 그 그 뭐 이상한 뭐 분노의 이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요. 말을 하면 여자들은 이러한 그 스트레스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하루에 어 3,000 단어, 3,000 단어에서 한 4,000 단어 정도를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뇌가 그냥 자동적으로 멈춘대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의 그 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자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남자는 너무 많은 말을 하루에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뇌가 멈추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잘 못 알아듣고 이게 뇌가 가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은 주부들을 만나거나 뭐 이렇게 연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제 뭐 코칭을 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면 자기 남편이 그 연애할 때는 굉장히 자기 말을 되게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 말을 안 들어준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남자가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남자가 변한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예, 이게 뭐냐면 남자는 그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극적으로 막 그 사랑하는 감정이 막 그 올라왔을 때 인제 이거를 이제 성호르몬이라고 하죠. 뇌하 수치에서 이 성호르몬이 엄청나게 그 왕성하게 분비가 될 때에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 가지고 상대가 얘기를 해도 너무 좋고 막 잘 들어 주고 집중할 수 있고 여자가 뭐 말을 많이 해도 그 다 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성호르몬이 나온 그 유효 기간 있잖아요. 이게 유효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이 성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남자는 더 이상 여자의 말을 정말 흥분돼서 이걸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결혼을 해서 변한 게 아니라 유효 기간이 지나서 당신들의 네 여러분들의 남편이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원망하면 안 돼요. 남편을 원망하거나 뭐 사귄 지 2년 3 년이 지나서 남자친구가 변했어요. 뭐 권태기예요. 이런 말은 그냥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남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또 음 막 바가지를 긁고 이렇게 막 이러면 남자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남자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 이해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이런 불만 같은 것들의 감정이 이렇게 딱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감정을 상대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뭐 슬픈 마음도 막 공유하고 싶고, 막 화가 난 감정도 막 공유하고 싶고,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상대가 나에게, 이런 리액션을 통해서 유대감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끼고 충족감을 얻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런 대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안정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매일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하루에 이제 만나면 막 3시간, 4시간 진짜 커피숍에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진짜 정말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못다한 이야기 전화로 얘기하자고. 그래서 또 밤에 또 집에 들어가서 또 전화 걸었는데 막 또 전화 귀때기 뜨거워질 때까지 전화했다가 이거는 만나서 하는 얘기라면서 또 만나죠. 또 만나서 얘기하고. 이 여자들은 정말 끊임없이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힘든 감정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이거 해가지고 내가 진짜 그럼 상대 여자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리액션을 어떻게 해줘요? 진짜, 진짜 나쁜 놈. 진짜, 진짜 너무 나쁘다. 야, 내가 다 속상하다. 사실 이렇게 공감해 주잖아요. 여자들은 공감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로, 네, 스트레스 해소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말의 기적인 거죠. 말의 기적. 그래서 부부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은 이제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 네.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좀 이혼을 하잖아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 대화가 안 나눠지는 거죠. 이 부부 간의 대화가 없어지니까 서로한테 불만이 많이 이제 쌓여 있어도 결국 풀 수 있는 거는 대화밖에 없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막 5개월, 6개월 뭐 많게는 더 오랫동안 뭐 대화를 안 나누게 되면 결국은 이런 화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더 이상은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좀 가지 않나. 제가 볼 때에는 사실 대화를 많이 하면 어 글쎄요. 진짜 이혼을 할 좀 확률이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사실 되게 말이 많고 저도 정말 천상 여자여서 제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 있으면 저는 이거를 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제 남편하고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저는 다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결혼을 한 지 이제 9년이 되고 이제 내년에 이제 10주년이 되지만 정말 크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이 지금도 사실 저는 너무 신혼처럼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어제 남해 갔는데 삼천포가 있었는데 삼천포로 빠졌군요. 네. 그래서 진짜 결혼하신 남편들 아내가 특히나 이제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남편이 얘기를 사실 안 들어주면 사실 전업주부인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것들, 집안 살림을 하면서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누군가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야 되는데, 남편이 이런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남편과의 이런 대화가 없으면 사실 네, 집에만 있는 여자분들은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대화가 줄어드는 것, 또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남편이 바쁘다거나 용건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의 대화에 대해서 이제 소홀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대화의 문제 해결의 도구로 여기는, 자, 요거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대화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여기는 남자는 아내의 투정이나 불만에 대해서 항상 조언하려고 하잖아요. 막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불만을 토로하거나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뭐 해결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절대 이건 X예요, X. 이걸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뭐 적절한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내가 뭔가 불만을 얘기하거나 자기가 힘든 거를 얘기한다는 건 단지 그냥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해줘라.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충고를 해줘라.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조언을 해줘라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 남자분들 꼭 진짜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할 때 막 가로막아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막 조언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음 아시겠죠? 그래서 대화로 스트레스를 풀 때는 말투에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는 거. 이거 진짜 말투. 이거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게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네. 이거에 인제 대응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제 남편과 아내의 대화예요. 남편이 뭔가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여자가 인제 대화를 나눌 때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여보 나 지금 화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이렇게 나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돼. 내 감정이 지금 어떠한지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어. 그지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여러분, 상대방 비판한 거죠. 그래서 불만과 비판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불만과 불평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판은 상대를 아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네 대화법입니다. 아주 안 좋은 대화법이에요. 나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나 지금 너무 화났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 줄 알아? 나 지금 너무 화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당신 뭐 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인제 끝이 없는 거죠. 이걸로 이제 완전히 싸우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한 감정을 얘기해 줬을 때 상대도 '아 화가 지금 많이 나 있구나.' 그래서 미안한 감정이 드는데 뭐 이제 뭐 하자마자 "왜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네. '아 화가 났구나.' 이런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꼭 네.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네. 그 여자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렇게 대화, 말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또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이제 대화가 인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가 이거는 너무너무 효과가 좋은 건데 제가 예전에 그 이제 한방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그 맥을 짚어 주신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제 안에 화가 너무 가득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왜 그랬었냐면 제가 이렇게 막 그 방송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 둘째 낳고 정말 어렵게 방송 복귀해서 이게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거든요. 진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좀 안타까운 스트레스와 이제 화가 정말 많았던 때였는데 맥을 짚어 보시고 제 마음에 그 화가 진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상담. 상담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진짜 원래도 눈물이 많지만 그때 상담받을 때 엄청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 우는 행위이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그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사실 이제 눈물이 나오는데 감정이 북받쳐서 이 자율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흥분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눈물이 이제 흐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기분이 개운해지거든요. 네. 진짜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 진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감정 여러분들 느껴보셨어요? 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 극도의 상황이 있어요. 막 발레리나가 무대에 서기 직전의 감정?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초창기에 생방송을 해야 되니까 방송을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랐던 사람이 그 생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막 그 극도의 막 엄청난 그 스트레스, 그래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난 긴장을 할 때 막 눈물 날 것 같은. 근데 그때 있잖아요. 조금 뒤에 가서 몰래 좀 눈물 울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긴장이 엄청나게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는 것은 이 스트레스 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눈물은 이 스트레스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낸대요. 우리가 울 때 내 몸 안에 있었던 이 스트레스의 물질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감정에 대해서 되게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좀 눈물을 흘리는 거 굉장히 막 부끄러운 거. 그죠? 싸울 때 먼저 울어버리면 막 지는 것 같고, 특히나 남자들은 태어나서 뭐 딱 3번만 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눈물을 흘리는 감정 표현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 감정에 대해서 되게 자제해야 된다는 이런 그런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 표현을 자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말 그야말로 이 묘약.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감정을 치유하는 묘약이거든요. 발음 어렵네요. 묘약이거든요. 그래서 울음을 참기보다는 마음껏 울어버리면 정신 건강에도 진짜 좋고, 이 스트레스 해소와 그 생기 회복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일부러라도 사실 울어줘야 돼요. 음. 그래서 여성이 우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슬퍼서가 50%, 기뻐서가 20%, 화가 나서가 10%라고 했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폭넓은 상황에서 많이 우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약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하고 경쟁하는 이런 좀 뭐 사회에서 여자분들이 울면 안 돼. 울면 남자한테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 감정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억제해야 되고, 눈물은 약함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자분들도 저는 좀 많이 음 못 우는 게 저는 되게 많이 좀 어려운 것 좀 많이 좀 안타깝고, 되게 남자분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잔인하지 않나. 여자들이 힘든 만큼 사실 남자들도 다 힘들잖아요. 왜 남자들은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너 많이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거나 그 감정을 건드려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남자한테는 "많이 힘들어? 많이 슬프지? 많이 괴롭지?"라고 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남자들도 울고 싶고 남자들도 많이 슬퍼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한국 사회에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그 슬픈 좀 인식이 있어서 사실 정작 지금도 뭐 여자분들도 사회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보통은 대개는 이제 아직까지는 남자들이 가정의 그 생계를 위해서 그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이 슬프고 더 많이 어깨가 무거울 때가 남자분들일 수도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너무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푸시려면 네, 일단은 좀 많은 대화를 사람들과 많이 정말 많이 많이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내 감정이 슬프고 내가 화가 나고 음 내 마음이 슬플 때에는 어 사람들과 있을 때가 조금 사람들이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리기가 좀 그렇다면 우리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때로는 그냥 여행을 가서 때로는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나를 위해서라도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나를 위해서라도 눈물을 좀 흘려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의 풍선이 이렇게 터져서 어느 날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터지기 전에 내가 이 풍선 안에 들어있는 이 화를 적절하게 어 적절하게 분배해서 음 좀 빼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각자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각자가 좋아하는 게 다르듯이 자기가 이걸 했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제 자기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크게는 여행을 다녀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음악도 듣고 저는 사실 인제 자연으로 많이 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스트레스나 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이 이렇게 좀 잘 굴러가고 내 감정이 좀 잘 흘러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흐르지 않고 이게 잘 굴러가지 않았을 때 이게 딱 막혀 있을 때 그게 이 감정이 이제 화가 되고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 보던 뭐 매일 보던 환경, 매일 나가는 이런 뭐 직장, 매일 그냥 출퇴근하는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곳 안에서는 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늘 그냥 똑같은 생각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낯선 곳에 가거나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거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보고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뇌가 자꾸 막 굴러가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아 내가 지금 이 순간 좀 살아 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구나. 앞으로 내가 '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나에 대한 나를 돌이켜 보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뇌가 계속 돌아가고 이 뇌가 자꾸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쪼끔 더 좀 흐르는 삶, 자꾸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삶, 그래서 뭔가 꽉 막히지 않은 이렇게 화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꽉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자연으로 나가 보시고 좀 낯선 곳으로 좀 다녀 보시고 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좀 꺼내어 보시고 때로는 너무너무 좀 슬프다면 눈물도 한 번쯤 흘려 보시고 네. 그런 인제 감정의 좀 해소들이 여러분들의 정말 이렇게 좀 꽉 쌓여 있었던 터지기 직전에 여러분들의 그 스트레스를 좀 풀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근데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정말 지혜롭게 잘 풀고 음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좀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흐르지 않고 삶이 굴러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렇게 정지되어 있는
화나 스트레스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세상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삶을 잘 통하도록 흐르게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르릉 TV 유민경 리포터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스트레스 잘 풀고 정말 멋지게 네, 화이팅 하자고요. 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고맙습니다.